자, 구글에다가 그냥 검색을 페이스북 광고관리자라고 치시면 돼요. 그럼 페이스북 광고관리자가 들어와집니다. 자, 일단 우리가 광고를 만들려면 광고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아마 로그인하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광고를 이제 만들어서 뿌리게 된다면 인스타랑 같이 이제 페이지에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광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만 광고를 할 수가 있어서 그냥 인스타에서 그냥 우리가 홍보하기 누르는 거는 예를 들어 좀 반쪽짜리라고 한다면 요거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홍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페이스북의 광고 관리자를 좀 찾아 들어가 주세요.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들어가시는 게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페이스북을 예를 들어 쳐서 들어갔을 때 여기 보시면 요거 메뉴에 보시면 우리가 광고 있었죠. 만들기의 광고. 요거를 누른 메뉴도 똑같은 이 광고 관리자 창이 떠요. 그래서 광고 관리자를 찾아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서 만들기의 광고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기존 캠페인이 있다면 기존 캠페인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새 캠페인으로 광고를 하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페이스북의 광고는 인지도와 관심유도, 전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광고가 가능한데 인지도가 좀 낮은 광고라면 관심유도는 중간 단계, 전환은 이제 제일 좀 센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브랜드 인지도에 여기 I자 표시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 보시면 기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한다라고 돼 있죠. 도달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표시할 때, 그래서 내가 이 광고를 어떤 걸로 광고를 할 것인지 선택함에 따라서 광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관심 유도의 트래픽의 경우도 웹사이트나 앱 또는 페이스북 이벤트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보면 더 알아보기를 눌러서 상품을 사게끔 한다라든지 아니면 오늘 제가 잠깐 인스타에서 눌러본 거 보니까 딱 눌렀을 때 앱이 깔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앱 설치 쪽으로. 아니면 페이스북 이벤트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트래픽 광고. 참여 광고는 페이지 좋아요나 이벤트 응답, 게시물 공감, 댓글, 공유 이런 것들을 늘릴 때 참여를 이용하는 거고요. 아까 앱 설치는 이 앱 설치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해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표시할 때, 이 동영상 광고를 할 때는 동영상 조회 쪽으로 하면 되는 거고, 잠재 고객 확보는 가끔 보면은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무슨 양식이 뜨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광고를 해요.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은 이름이랑 뭐 전화번호랑 이렇게 적는 어떤 양식창이 뜨거든요. 거기다 적게끔 하는 형식의 광고는 잠재 고객 확보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적으면 이제 상담원이 그 내용들을 이제 보고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잠재 고객 확보. 메시지는 메신저로 광고를 이제 노출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다이렉트라고 해서 요거 따로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DM을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인스타그램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지어줄 때 쓰는 게 이 메시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보다는 관심 유도가 좀 더 높은 단계의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환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제품을 이제 구매할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냥 하기보다 픽셀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내가 그 웹사이트에다가 페이스북의 픽셀 코드를 담아 놓게 되면 그 페이스북의 픽셀 코드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 광고를 마주해서 더 알아보기를 눌러서 그 제품을 들어가서 만약에 장바구니까지 넣었다. 또는 내가 이 제품을 관심을 갖고 버튼을 눌러서 그 웹페이지로 들어왔다 라는 정보가 픽셀 코드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광고할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비슷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적 광고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원래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한 번에 바로 사지 않고 조금 더 고민해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비슷한 류의 또 그 해당 광고를 만나게 되면 사게 되거든요. 그렇게 노리는 광고가 이제 전환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타겟 카탈로그 판매라고 해서 요건 이제 보면은 쿠팡이나 아니면은 티몬 요런 데서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타겟 대상을 이용해서 카탈로그 항목이 포함된 광고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가질 만한 어떤 광고들이 내 피드에 뜨는 것, 그런 것들이 보면은 제가 딱 캡처를 좀 해놓을 걸 캡처를 따로 안 해놨는데 제품들이 쭉 이렇게 옆에 쫙 뜨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뜨는 게 이제 카탈로그 판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한다면 그 매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광고가 보이게 하는 걸 매장 유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되게 많긴 많죠. 사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요 트래픽 광고가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쇼핑몰로 가게끔 한다든지 어떤 이벤트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은 트래픽 광고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아니라 나는 게시글에 공감이나 댓글이 더 많이 달렸으면 한다. 그럼 참여나 인지도 광고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플 개발자라면 앱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광고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광고하시는 거는 각각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근래 제가 자주 본 거는 잠재 고객 확보인데요. 주로 교육기관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 내일 배움 카드로 빅데이터를 배울 사람 모여라 이런 식의 어떤 광고가 있을 때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랑 이런 걸 적는 양식창이 뜨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잠재 고객 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트래픽 광고 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트래픽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이벤트로 연결시켜주는 광고가 바로 트래픽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 계속 할게요. 자, 이 밑에서는 캠페인 이름을 지정하도록 나와요. 이 캠페인 이름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이름을 설정하는 거야. 여기 조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컨기초 과정 캠페인이었고 얘가 이제 8월 캠페인. 이런 식으로 제가 캠페인의 이름을 설정을 해서 놓게 되면 이때 캠페인이 좋았다 라면은 이때 캠페인을 이제 좀 수정해서 제가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캠페인을 불러다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려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캠페인 이름은 내가 구분하기 쉬운 이름을 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10월 26일이니까 만약 광고한다면 10월 사실 할로윈은 제가 딱히 광고할 것 같진 않긴 한데 일단은 그냥 할로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캠페인을 내가 일단은 어떤 거를 광고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광고 세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광고 세트라는 건 뭐냐면 이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를 여러 개를 둘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할로윈 이벤트라고 했을 때 할로윈 수강 신청 이벤트가 있을 거고 아니면 좋아요 팔로우 이벤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광고 세트로 그걸 구분지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충 20대에서 30대를 위한 어떤 타겟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광고를 하겠다라면은 세트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안 하고 싶으시면 건너뛰셔도 돼요. 어차피 캠페인이 그냥 단일 캠페인이다 라고 한다면 세트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 거고, 아니면 이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8월 광고다 또는 뭐 10월 광고다 하면 아까도 할로윈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그 외에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뭐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 세트 이름은 그냥 광고일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저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세트에 대한 광고인데요. 광고를 만들 때 이 광고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는 페이스북 픽셀을 사용해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전환 캠페인으로 연결을 시켜서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도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픽셀이라는 걸 진짜 써먹으려면요. HTML을 아셔야 되고 또 거기로 연결시킬 사이트가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페이스북 픽셀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픽셀 코드를 심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나중에는 한번 픽셀 광고를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왜냐면 그 고객을 계속 따라가면서 추적해서 광고를 하는 게 바로 픽셀 광고니까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이용할 건 아니라 닫을게요. 요거는. 저더러 잠재 고객 확보를 하래요. 아까 그 있죠. 이벤트 그거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는 이벤트가 낫지 않느냐. 얘가 별걸 다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저 안 할 거예요. 요거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추천을 해. 그죠? 자, 일단 넘어가고 특별 광고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되게 좋은 게요. 제가 교육기관인 걸 어떻게 아냐면 이전에 제가 교육에 대해서 올렸잖아요. 컴기초 과정 뭐 이런 거 올렸잖아요. 얘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런 광고 올릴 거면은 이런 광고를 올려보는 게 어때?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일단 되게 잘 되어 있죠. 왜냐면 실제 웹사이트 바로 가기를 하려면 그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는 이걸 어떻게 광고하나 이런 느낌이 날 텐데 만약에 잠재 고객 확보의 경우는 그런 게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이름하고 그 적는 란만, 양식란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광고할 수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자꾸 저걸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어졌는데 계속 얘기할게요. 자, 특별 광고 카테고리라는 거는 광고가 이제 신용 쪽이라든지 고용, 주택, 뭐 또는 선거 이런 쪽의 광고는요. 카테고리가 특별 광고 카테고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채용 공고다 또는 뭐 주택 매물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서 이제 광고 카테고리를 고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 캠페인 상세 정보의 구매 유형은 경매로 지금 맞춰져 있는데요. 딴 게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입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유형은 그냥 경매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캠페인 목표라는 거는 제가 어떤 걸로 골랐었냐면 아까 트래픽으로 골랐었어요. 그쵸? 그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한 걸로 골라라 라는 겁니다. 수정할 거면 여기서 다시 수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트래픽으로 보여드릴 거라서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출 한도예요. 그래서 캠페인을 내가 할 때 얼마까지 지출을 할 거다라는 게 있다면 한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10만 원까지만 지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만 돈이 나가고 그 이후에는 광고가 내려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A/B 테스트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광고를 할 때 타겟층을 좀 다르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가 어느 타겟층한테 먹힐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A라는 타겟층과 B라는 타겟층을 나눠서 성과가 좋은 캠페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광고비를 들이면서 A랑 B그룹으로 나눠서 광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A그룹이 만약에 성과가 더 좋았다. 그럼 나중에 A그룹 쪽으로 광고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게 A/B 테스트라고 해요. 그럼 A 버전을 만들고 이제 B 버전 만드는 게 한 번 더 진행이 되고요. 지금은 저는 A/B 테스트는 꺼놓을게요. 자, 캠페인 예산 최적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캠페인의 예산을 분배할 거냐라는 건데요.
일일 예산 얼마씩 해서 분배를 하고자 하느냐. 네, 그런 거고, 입찰 전략은 어떻게 전략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최저 비용으로 하겠다. 또는 비용 한도를 일단 결과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높은 걸로 하겠다. 요런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 비용보다는 입찰가를 정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비용 한도는 좀 높게 비용이 잡혀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광고 일정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항상 계제로 되어 있죠.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일일 예산으로 해서 광고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 총 예산이다 하면 일정에 따라 계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일 예산은 일별로 예산을 내가 얼마씩 주겠다 이거라서 그런 거고, 지금 제가 총 예산으로 바꿔서 보니까 일정에 따라 계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설정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됩니다. 자, 다음 버튼을 눌러서 나가보면은 그 다음 이제 트래픽을 어디로 연결할 거냐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로 연결하겠다, 또는 어플로 연결하겠다, 메신저로 연결하겠다, 아니면 전화가 바로 걸리게 하겠다, 연결시킬 곳을 연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예산이랑 일정을 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 앞에서 일일로 잡게 되면은 요게 지금 요렇게 뜨진 않는데요. 아까 총으로 설정을 했다 보니까 뭐 월요일에 어느 만큼, 화요일에 어느 만큼, 수요일에 어느 만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정을 잡아서 그 일정의 광고가 퍼져나가도록 하는 게 가능하죠. 자, 일단 예산을 설정을 했고요. 앞에서, 그죠? 자, 예약에서 일정을 보면은 시작 날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10월에 이제 광고를 한다면 뭐 26일부터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10월 말에 광고라고 한다면. 그러면 종료 기간은 11월까지가 아니라 말까지니까는 아마 10월 30일까지 광고를 하거나 31일까지 광고하지 않을까요? 31일도 사실 좀 늦어질 것 같고 아마 30일 정도 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시간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옵션 더보기를 해서 광고 세트에 대한 지출 한도도 내가 어느 금액까지 지출을 할 수 있는지 설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 게시에서는 내가 보는 사람이 시간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광고의 시간대를 이용해서 서울 시간을 기준해서 시간대를 잡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어쨌든 보는 사람의 시간대 사용이라고 한다면 지역에 따라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야 뭐 땅덩어리가 좀 작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외국의 경우는 어느 곳은 오전이고 어느 곳은 이제 오고 아니면 1시간 차이가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대를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러지 않고 나는 그 광고 계정에, 그러니까 내 계정에 서울 시간대를 쓰겠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차피 서울에 광고할 거다 또는 한국에 광고할 거다 하면 얘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가 매일 예를 들어 6시부터 뭐 18시까지 광고하겠다, 이런 것도 되고, 내가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는 시간인 8시, 9시 무렵, 그리고 점심 무렵인 12시, 1시 무렵, 또는 19시, 뭐 20시, 21시 무렵, 이때까지만 광고가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도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 안 하잖아요.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주중에만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자, 새 타겟 만들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기존 타겟이 있다면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없다면 여기서 이제 타겟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말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서울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서울. 자, 찾아보면 서울 뜨죠? 이렇게 하면 서울 지역으로 이렇게 타겟 주소가 맞춰지고요. 난 서울도 넓어 라고 한다면 이게 아니라 아예 핀 설정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서울 쪽에 좀 화면을 좀 넓혀야지 핀이 보이겠죠. 여기가 한남시고,
양주고, 성남시고, 구리시고, 여기가 동성동, 도봉도 있는 것 같고, 면목까지 온 것 아닌가? 목동이구나. 목동이고. 너무 세분화 같나요? 그냥 간단히 이쪽으로 그냥 핀을 설정할게요. 지금은. 자, 어쨌든 핀을 내가 이렇게 찍으면은 그 핀 위치에서부터 몇 메터 이렇게도 됩니다. 제가 아까 핀을 찍은 거거든요. 이게. 그럼 핀 위치에서부터 반경 2km까지만 보이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들만 쭉쭉쭉 뽑아가지고 그 위치에다가만 타겟 광고를 뿌릴 수가 있어요. 자, 연령대도 수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할로윈 이벤트다. 그럼 할로윈한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나이대 있죠? 예를 들어 18부터 뭐 그래봤자 한 20대 30대도 많이 관심 가질라나? 많이 잡으면 한 35세까지 잡는다고 보죠. 근데 광고의 컨텐츠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할로윈 사탕을 준다라는 걸 30대가 뭐 좋아할 것 같진 않아서,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령대는 컨텐츠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성별은 남자들보단 예를 들어 여자들한테만 하겠다 또는 전체에 하겠다 가능하고요. 상세 타겟팅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그 관련된 추천을 또 찾아서 애완동물 식품, 개, 뭐 애완동물, 뭐 도그푸드, 뭐 도그토이, 뭐 도그헬스, 고양이, 뭐 애견만이 아니라 고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좋아할 것 같다면은 이런 식으로 관심사를 더 추천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관심사를 찾아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추천들을 받으면 이렇게 타겟팅을 내가 제대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타겟을 잡아내면 되고, 그 중에서도 내가 이 중에선 뭘 빼겠다라고 하면 제외를 해서 또 거기 이제 제외할 타겟팅을 잡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사실 뭘 더 제외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요. 자, 언어도 여기서 고를 수 있는 타겟 요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한국어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옵션을 더 넣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 관계, 요것도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내 앱에 이제 참여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고요. 다양하죠, 그렇죠? 아니면 나중에 이런 것도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1월 해가지고 1월생 사람들한테만 뿌리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나이대를 뭐 35 또는 뭐 36으로 맞춰놓고 1월로 맞추면 몇 년도 몇 월생 사람들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 타겟이 마음에 들게 됐다면 이 타겟 저장을 해서 타겟 이름을 정하고요. 예를 들어 저는 강아지라고 적었는데 이런 식으로 타겟을 적어 놓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이 타겟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고, 타겟을 수정해서 이 사람들보다 이제 조금 더 뭐 영역을 넓히거나 해서 맞춰주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노출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긴 한데요. 자동 노출 위치의 경우는 노출 위치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페이스북 피드에도 들어가고 스토리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노출 위치에 들어가는 거라면, 나는 원하는 게 예를 들어 인스타에만 광고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수동 노출 위치를 해서 플랫폼을 나는 인스타에만 뿌리겠다, 이런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 페이스북과 인스타 이 두 군데 다 뿌릴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권장보다는 인스타 쪽에만 내가 이벤트를 하고 싶다면 인스타에만 뿌릴 수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출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내가 만약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광고를 오른쪽 칼럼엔 넣고 싶지 않아요. 뭐 또는 뭐 그룹 피드에는 안 넣을래요. 이런 식으로 내가 넣기 싫은 위치들을 꺼놓을 수도 있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릴스 이런 데 다 뜨면은 광고비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퍼지게 되는 게 싫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들에만 선택해서 그 위치에만 광고가 뿌려진다면 같은 돈으로도 더 일단은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질 수는 있겠죠.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아마 잡게 될 것 같고요. 자, 또는 특정 모바일 기기 및 운영체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기기한테만 할 건데 이 기기 중에서 스마트폰은 만약에 노트 10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이제 어디서 많이 하냐면 핸드폰 광고 하시는 데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노트 10 쓰는 사람들 예를 들어 노트 21로 바꿔드릴게요. 이런 이벤트들 있죠. 그런 거 하실 때는 요거를 걸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별로 할 것 같진 않네요. 그죠? 자, OS 버전도 설정해서 둘 수가 있고, 그리고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그 타겟 고객한테만 광고를 뿌릴 수가 있어지겠죠. 나중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모든 모바일 기기로 하면 타겟이 확실히 넓어지죠. 그쵸? 자, 이렇게 보고 인벤토리 필터, 차단 리스트 따로 없었고, 이것도 뭐 컨텐츠 유형 중에 라이브 스트리밍에는 올리지 않겠다 뭐 이런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건 이제 광고 게재 최적화 기준인데 링크 클릭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랜딩 페이지 조회 쪽으로 게재 최적화를 줄 것이냐, 요런 거 뭐 이를 많은 사람들한테 뿌리도록 그렇게 해서 타겟팅에 최대 하루 한 번 광고를 표시를 할 거냐, 아니면 최대한 여러 번 노출이 되는 걸 목표로 할 거냐, 이런 최적화 기준을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보시면 랜딩 페이지 조회, 고유 도달에 따라서 조금씩은 예상 규모가 좀 차이가 있고요. 옵션 더보기를 눌러보면 청구 기준은 노출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한테 도달이 돼서 노출이 된다면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버튼을 눌러보면요. 세 번째로는 이제 광고 이름을 찍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광고 이름은 제가 아까 광고라고 넣었으니까 그대로 놓고 여기서 연결할 페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학원 광고를 할 거면 학원으로 페이지를 잡겠죠. 이건 다 저번에 제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들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마케팅 쪽으로 광고를 특화해서 할 거면 마케팅으로 이렇게 놓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러니까 페이지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페이지를 기준해서 광고가 가는 거니까 내가 어떤 광고를 할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품을 팔 거면 미래생활연구소 이런 걸로 제가 연결할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정보를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뭐 참 쉬운 회계 상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관련된 페이지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믿음직한 그런 정보처럼 느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선택한 페이지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다시 계정을 연결해 가지고 해당 계정으로 광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표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광고는 기존의 게시물은 현재 없으니까 일단은 광고 만들기로 할게요. 광고 형식은 단일 이미지 동영상 광고나 슬라이드, 컬렉션 광고가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게 될 광고는 단일 이미지 동영상 광고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슬라이드 광고 같은 경우는 보통 옆으로 이렇게 스크롤이 가능한 이미지 광고이기 때문에 보면은 쿠팡
쿠팡이나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는 이제 슬라이드 광고를 많이 쓰긴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많이 쓰겠죠. 자, 그 다음에 광고 크리에이티브 부분에 미디어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추가해서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미지 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업로드를 눌러서 기존에 내가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뭐 포토샵 같은 걸로 만든 이미지가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광고로. 요게 느낌표 같은 게요. 일단 사이즈가 4:5 사이즈가 이미지가 이쁘게 제공되는 최대 비율인데 넘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뉴스피드에서 잘리는 이미지니까 요거 말고 1:1 이미지 정도로 한번 넣어볼게요. 1:1도 좋고요. 아까 4:5던가요? 그거 사이즈까지는 돼요. 4:5 그쵸? 세로 4:5까지. 자, 어쨌든 요걸로 하겠다라고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요렇게 스토리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고 피드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고 검색 결과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다라는 게 보여요. 스토리에서도 원본으로 보일 거다 하면 원본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두시면 되겠죠. 최적화해서 밝기 개선하겠다 해서 완료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피드들에 노출이 되는 모양이 어떻게 보일 거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영상 피드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고 뭐 인스타에서는 요거는 홍보를 못했는데요. 스토리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고 이런 노출 위치들을 미리 보기로 켜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올릴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스토리 릴스 부분에는 굳이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다른 걸로 올리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여기 눌러서 미디어를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넣거나 저장을 하시면 요걸로 이제 변경돼서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넣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토리에서는 이 이미지가 맞지 않으면 그와 이제 비슷한 다른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기본 문구라는 부분 일단 적어 볼 건데 제가 그냥 연습용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어디 적히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적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기본 문구 같은 경우 추천 텍스트들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적었던 광고 텍스트인데 이거로 내가 만약에 다시 적기 싫으시면 이걸 눌러가지고 광고 텍스트를 추가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맘대로 적었던 거거든요. 뭐 옵션을 추가해서 문구를 더 입력해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목 부분은 선택사항 중에 하나인데 최대 5개의 간단한 제목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 제목이 적어볼게요.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월 할로윈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면 어디가 바뀌냐면 이거를 제거를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제목이니까 아마 선택사항 정도로 그냥 보였던 것 같고요. 자, 여기 설명 한번 적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적으면은 요거는 요 밑에 요것도 원래 노출 위치에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아마 보일 거예요. 요런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보여지는 게 들어가는 게 이제 다른데
이게 이제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일부분에 이제 보이는 거라 좀 어디 보이는지 좀 찾아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사람마다 텍스트 최적화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텍스트가 보이게 하겠다 이런 거를 걸어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보니까 기본 문구 제목 설명 해서 위치가 여기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원래 기본 문구는 여기 적히는 거고 제목은 여기, 설명은 여기인데 지금 아까 밑에 보니까는 안 보여가지고 좀 당황했었어요. 자, 여기 웹사이트로 연결하거나 페이스북 이벤트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로 연결할 거면 여기다 웹사이트의 URL을 적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해당 URL로 넘어가는 웹사이트 매개 변수가 연결이 되고요. 표시 링크 부분은 광고에 표시할 링크를 입력하는 건데 선택사항이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행동 유도는 더 알아보기, 뭐 지금 예약하기, 문의하기 등의 다양한 어떤 행동 유도 버튼이 있는데 연결하실 행동 유도 버튼을 그냥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언어를 직접 번역해서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번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넣는 건데 이제 해외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추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URL 매개 변수 있죠. 이런 매개 변수를 해당 웹사이트에 집어넣어야 추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설정하고 동의하고 게시를 한다면 실제 이제 이 게시물이 게시가 돼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 세트가 들어가게 되고 실제 이 광고가 이제 퍼지게 되면은 이제 몇 명이서 도달이 됐고 얼마나 노출이 됐고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게 돼요. 지금은 저는 이 광고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삭제를 할 거예요. 광고 만드는 거는 이와 같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광고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본인이 좀 적당하다 싶은 광고를 하나 일단 결제 전까지만 연습을 해보시면 되니까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자, 페이스북에서 들어간다면 요 메뉴에서 광고예요. 그러면 광고 관리자 창이 들어가지는 거고 이때 광고에서 만약에 잠재 고객 확보를 하겠다. 이거가 광고 없음이죠, 현재. 여기서도 삭제를 해야지. 네, 만약 잠재 고객 확보다 라고 한다면 계속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캠페인 이름은 그냥 새 캠페인으로 할게요. 요거 특별 광고 아니니까 넘어가고 구매 유형은 경매예요. 특별히 고를 거 없어요. 잠재 고객 확보로 아까 골랐고요. 옵션이 더 있다면 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한도를 체크를 여기서 해도 되지만 나중에 예산에서 잡으셔도 되니까 안 하시겠다면 이것도 넘어가셔도 돼요. 이번에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A/B 테스트도 넘어가 볼게요. 자, 예산 최적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일일 예산 얼마씩 들어갈 거냐 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일 예산은 5,000원씩만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5,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광고 일정은 지금 항상 게재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매일마다 다 게재를 하는 거라면 내가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다음을 눌렀다라고 했을 때 광고에서는 인스턴트 양식과 자동 채팅, 통화가 있어요. 그럼 인스턴트 양식이라는 게 양식을 제출하게끔 하는 거고 여기서 연결 페이지는 만약에
한일로 연결한다면 한일로 이렇게 광고가 뜨겠죠. 페이지가 안 쓰던 거래요. 일단은 네, 딴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마 휴먼 페이지로 들어간 건가 봐요. 그러면 원래 최근에 만든 걸로 일단 해놔야겠다.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는데. 요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페이지 부분이. 일단 냅두고 카탈로그. 요거는 이제 페이지에 이제 제품들을 연결할 때, 그리고 예약 시작 날짜, 그 다음 종료 날짜를 여기서 이 날짜로 이렇게 설정하면 그 날짜까지 예산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타겟은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저장된 타겟으로 쓰겠다 해서 지금은 잡아 놓을게요. 노출 위치 자동 위치로 해도 되고 수동 위치로 해서 인스타에만 퍼뜨리겠다. 그럼 인스타로만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 된 것 같고, 다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광고 이름 설정하고, 그 다음 인스턴트 양식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양식 만들기를 해주면은 여기다 이제 양식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여기서 소개 부분에 광고 이미지를 쓸 거면 광고 이미지, 그 다음 여기다 짧은 제목을 적어요. 그래서 뭐 여기 단락에다가 땡땡땡땡땡 뭐 내용을 쭉 적겠죠. 인사 적고 여기 이제 질문인데 여기다가 단답형으로 이름, 여기다가 단답형으로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받은 거예요. 뭐 필요한 정보가 더 있으면 선택해라고. 공개 범위, 요거는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다 됐다 하면은 이거 이제 사람들이 뭐 입력할 때 뜨는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고 확인을 하면은 요 내용이 뜨는 건데, 이렇게 영어가 뜨면 당황하실 테니까 뭐 입력이 감사합니다 라든지 뭐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든지 나중에 좀 매끄럽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 행동 유도 버튼은 뭐 전화 걸기로 할 거면 전화 걸기, 그래서 전화번호는 대한민국 여기다가 0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게시를 해 놓으면 이 디자인이 다 되잖아요. 여기도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따로 있으면 그걸 넣으시면 좀 깔끔하게 보일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인데, 웹사이트 같은데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뭐 블로그나 어떤 페이지에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적고 그 URL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근데 지금 그렇게 적어 놓은 게 딱히는 없어서 지금 이 부분은 좀 넘어가서 지금 올리는 게 좀 안 되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건 아니지만 처리 방침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넣어서 게시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질문 자동 입력인데 넣으실 거면 넣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되나,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거 그냥 적어서 게시. 그러면 양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걸 그냥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요런데 이제 사진 넣는 거, 광고 단일 이미지 중에서 내가 피드에 뜰 이미지는 이 이미지 말고 변경하겠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업로드 되어 있는 다른 이미지를 선택해서 저장하면 그 이미지가 이 부분에 뜨겠죠. 그래서 기본 문구랑 제목이랑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광고가 이렇게 뜨고 가입하기나 더보기를 누르면 아까 그 참여 양식 있죠? 이 양식으로 넘어가서 보이고, 넘어가서 이제 참여 양식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으면 응답이 잘 기록됐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동의하고 게시하면은 이제 게시가 돼서 검토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식인데, 지금 요게 게시가 안 된 거는 지금 요 광고 세트에 아까 보니까 페이지에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요거가 처리가 돼야 아마 요게 제대로 게시가 됐을 거예요. 자, 어쨌든 캠페인을 이렇게 만드는 걸 좀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어렵죠. 얘는 쉽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광고가 아까 광고에 비해서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마케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번 만들어서 뿌려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광고는 삭제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 광고에 대해서는 이쪽에 분석 데이터나 보고서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춤 보고서를 만들어서 뭐 어떤 광고를 했을 때 그 광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기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뭐 연령은 어느 연령대가 많이 와서 봤는지, 이런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맞춤 그 보고서를 뽑아 보시는 게 가능해서 통계 부분도 되게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겟도 보시면은 그냥 인스타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적는 것보다 타겟팅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원하는 부분에 맞는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광고가 많이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시듯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광고라는 게 언제나 그런데 한 번 했을 때 성과를 얻으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요. 원래는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내가 광고를 해놓고 그 광고에 대해서 성과는 아까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했죠. 보고서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뭐가 뭐 클릭률이라든지 데이터가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금 그 광고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광고를 잡아가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광고를 했을 때 이번 광고가 만약에 성과가 좋았다면 왜 좋았는지, 그리고 성과가 안 좋았다면 어느 부분 때문에 좀 성과가 안 좋았을지, 어느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다음번 광고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이용을 해보시면은 이제 광고가 아마 더 잘 먹혀들게 되실 겁니다. 일단 픽셀 광고까지 안 가더라도 이 지금 페이스북 광고는 그래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겟 고객들한테 퍼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타겟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조금만 열심히 해보신다면
광고 부분도 지금 봤을 땐 좀 어려워 보이겠지만 잘 아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스타그램의 나머지 비즈니스 계정과 리포스트 부분들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가 실제로는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인스타 안에서의 비즈니스 계정에서의 광고도 있긴 하고 페이스북 페이지 안에서 홍보하기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걔네들이 이제 반쪽짜리 광고고 실제 그거를 이제 통합해서 광고를 하거나 지금처럼 조금 더 세분화된 광고를 할 때는 이런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쓴다. 여기까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는 유튜브예요. 아마 첫날부터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 첫날 제가 유튜브 들어갈 땐 뭐 어떤 걸 할 거냐면 채널을 만들 겁니다. 본인 채널을 만들고 요 위쪽에 디자인한 거는 그냥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거거든요. 요런 걸 디자인하고 여기다가 우리 블로그를 연결해 보거나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들어갈 거고요. 아마 그랬을 때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그 남는 시간 동안에는 곰믹스라는 그 동영상을 가볍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마 숙제를 내드린 게 있을 건데 블로그 글 쓰는 건 항상 숙제고요. 그거 말고 저번에부터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게 28일부터 이제 유튜브를 들어갈 계획이니 동영상을 한 3편 정도, 2편, 3편 정도 찍어라. 뭐 컨텐츠까지 막 고민해서 찍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영상을 찍되 뭐 길에서 그냥 펴 있는 꽃을 찍어도 되는데 이렇게 찍지 말고 이렇게 찍어라. 요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상은 그렇게 길진 않아도 되고요. 그냥 1분, 2분 정도 영상이 한 3개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편집해서 연결해 보는 거 할 거라서. 아, 그게 뭐냐면 이렇게 찍지 말고 세로 말고 가로로 찍어라. 세로로 찍으면 양 옆에가 까맣게 비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길게 나오잖아. 응? 길게 나와. 요렇게 찍을 때는 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사이즈가 있거든요. 동영상 찍을 때 16대 9 사이즈로 가급적이면 찍어주세요. 이게 예, 낮출 시기가 왜냐면은 이 유튜브가 16대 9예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카메라에 1대1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풀하면 16대 9 9대 16이구나. 이렇게 찍을 거예요. 16대 9. 네, 여기 위쪽에 있어요. 갤러리가 아니라 카메라 위쪽에 동영상 쪽에 가보면 여기 1대1 뭐 풀 비율 뭐 9대 16 이렇게 있거든요. 요즘 핸드폰들은 좀 길쭉하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풀화면을 찍으면 오히려 위아래 까만색으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16대 9 사이즈로 가급적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잘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깜빡 묻히었는데. 자, 그래서 미리 찍어 놓으신 영상이 있으시면 그냥 그걸로 연습하셔도 되고요. 없으시면은 어차피 목요일날 하니까 네, 그냥 찍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주제는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자, 일단 제가 발열 체크하고 퇴실 도와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가요.
이종일